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영상이 좀 빠르죠. 왜냐면 뒤에 가져갈 경기들이 몇 개 없잖아요. 야구, 그 다음에 오늘 리그 뭐야, 안 되노? J리그 컵 경기 준결승 있는데 이것도 홈 어웨이에 한 번씩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뜬금없이 물론 주말에 경기가 없지만은 막 뭐 갑자기 조금씩 막 섞어주는 애도 있어요. 물론 무조건 이제 롯데가 나왔다고 무조건 지는 것도 아니긴 한데 아무튼 뭐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농구 경기도 뭐 가져갈만 하니까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물부도 있긴 한데 물부는 뭐 한 명 이제 애틀이 아직 선발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차례차례 뭐 보이는 대로 가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뭐 돌이켜 보면은 어제는 뭐 야구가 뭐 좋아 보였죠. 그래서 야구가 가장 좋아 보였던 거 NC야 뭐 마인까지 했는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2대0 겨우겨우 해갖고 1.5 마인 했고, 그 다음에 언더는 뭐 됐고, 쓱도 결국에는 뭐 승리를 가져갔죠. 엎치락뒤치락 계속 나올 때마다 뭐 불안하고, 광현이 진짜 볼 때마다 계속 불안한 건 사실이야. 아무튼 뒤에서 결국엔 차이가 날 거라 했잖아요. 뒤에 보면은 불펜이 기아는 필승조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인데 쓱은 그래도 나왔고 꾸역꾸역 쳐맞았죠. 키움은 0마인까지 본다. 근데 이제 댓글에 0마인 키움이 역배인데 왜 0마인이 어딨어요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배트맨에 1이 들어왔잖아요. 1점 차면 1이니까 그 좌우로는 결국에 1.5 뭐 마인이죠. 1.5 마인 1뭐 1은 그냥 한 점 차 승부나 무승부나 그런 거고, 그래서 키움 뭐 역 마인까지도 본다 했죠. 결국에는 임재열이 투런 갈기고 정우 나와가지고 뭐 컷 계속 하는데 치지를 못하네. 아무튼 그러면서 어제는 뭐 별점 드렸던 거 다 들어왔죠. 뒤에 뭐 축구는 없었고, 좀 아쉬운 건 결국에 뭐 고배당으로 좀 간 거 중국, 우리 그 인간이 골만 마지막에 안 넣었으면은 고배당도 됐을 텐데 그 인간이 골 쳐넣어가지고 갑자기 다 왔다 했는데 뭘 갑자기 뚫리더니, 그래도 뭐야, 유럽사는 다르네. 결정력이 그래도 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유로죠. 유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저번 주가 아니라 뭐 저번에 했던 거 3연속 올킬 했죠. 유로 때마다 다 올킬 했어요.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 LG 대 가스 할게요. 요 경기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 설명을 잠깐 안 했으니까 뭐 김준일이 나갔죠. 나갔지만은 뭐 그래도 멤버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지 않나. 물론 오늘 이제 이재도라든지 양홍석이라든지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죠. 이재도는 뭐 손가락 뭐 미세 골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홍석은 종아리 쪽이 이제 찢어짐 현상으로 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 나올 인간이 뭐 양준석에다가 관이랑 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레이 용병 있고 커닝햄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산 구탕이라든지 정희재랑 뭐 동섭이 정도 플러스 알파르게 뭐만 선수는 많죠. 근데 뭐 그나마 쓸만한 인간 이 정도 적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이 둘이가 안 나오면은 뭔가 좀 타격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또 생각을 자네가리님 해봤을 때 별풍선 100개 가스는 감사합니다. 진짜 개 노답이죠. 그냥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멤버 자체가 이거는 뭐 구조상 뭐 사실상 하위권 아닙니까, 하위권. 푸사주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감사드리고, 사실상 뭐 가스 멤버야 뭐 하위권 아니에요. 끼케야 뭐 이대현 정도. 그 다음에 힉스는 이제 부상으로 이제 나가리 됐죠. 그 다음에 용병 모스가 뛰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뭐 삼성 용병에서는 힉스가 모스보다 훨씬 더 잘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지난 경기 생각해보면 가스 뭐 KCC랑 하긴 했는데 뭐 야투일이 거의 패급 수준이었고, 그리고 고질적으로 턴오버 존나게 하고 답 없죠. 물론 이제 지난 경기야 그 뜬금없는 박봉진인가 뭐신가 걔가 이제 점수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뭐 신승민이라든지 뭐 동량이라든지 조금씩 보태주긴 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나올까. 그리고 LG 자체 뭐 작년 생각해보면은 또 수비적인 부분이 강했던 팀이기도 하고, 용병 싸움에서도 결국엔 마레이가 뭐 모스보다 딸릴 부분이 뭐 있습니까? 그냥 뭐 그런 부분은 있죠. 뭐 자유투 같은 거는 자꾸 쳐올리니까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뭐 가스는 뭐 멤버들이 뭐 있다고 해도 뭐 결국엔 LG가 뭐 쟤도 양홍석 빠졌다고 해도 밀릴 부분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 뭐 영혼의 이제 사실상 뭐 제일 오늘 경기에서 무서운 뭐 사람은 솔직히 이대현밖에 없지 않나. 나머지 뭐 벨랑게 슈퍼 캐리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모스가 마레이를 찍어 누른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는 그래도 옵션 용병이 더 하나 더 있잖아요. 커닝햄도 있기도 하고. 여기는 뭐 LG가 잡아가지 않을까. LG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지금 기준점이 168.5죠. 근데 물론 컵 경기에서 지금 막 애들이 막 골을 존나 잘 넣히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멤버로는 LG도 홍석이랑 쟤도 없는 것도 좀 크기도 하고, 그리고 LG 나머지 인간들이 뭐 폭발시키겠어요 골을. 가스 자체는 애초에 뭐 골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애들인데 이 경기는 언더까지 같이 보시면 좋지 않나. LG 승에 언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비스 대 정관장, 이거 리벤지 매치죠. 뭐 홈원정 상관없고 어차피 군산에서 하는 거니까. 167.5로 떨어졌다고요? 귀신 같네. 뭐 아무튼 167.5, 168, 1점 차로 갈리면 진짜 재수가 없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언더 봐야죠. 뭐 1점 떨어졌다고 오버 복귀할 수가 없잖아. 언더 그래도. 이 경기 모비스 대 정관장. 일단은 리벤지 매치인데 지난 경기 좀 어이없는 게 정관장 같은 경우 이제 좀 용병이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인데 먼로가 한 20분 정도 뛴다고 했는데 35분인가 뛰었죠. 존나게 많이 뛰었어요. 반대로 이제 모비스는 프림이 20분 뛰고, 물론 이제 모비스는 뭐 용병이 2명이라서 새로 데려온 그 있잖아. 뭐고 알루미늄인가 뭐시인가 알머시기 알머시기잖아. 그 인간 뭐 20분씩 각각 뛰었죠. 근데 프림의 출전 시간을 늘려주는 게 맞아요. 이 인간 나왔을 때는 뭐 지가 혼자 해결도 못하고 패스도 이상하게 뭐 턴오버 패스만 존나게 하고 그냥 경기 템포를 다 끊어먹고 망해버렸죠. 근데 뭐 그런 거 생각했으면 모비스가 뭐 컵 경기 관심 없다 던진다 그런 거 아니면 오늘 프림을 좀 더 써줘야겠죠. 뭐 컨디션도 조금 끌어올렸기도 하고. 그리고 정관장도 지금 멤버 보면은 그 우승 애들 다 잘라 나가고 박지훈이랑 뭐 최성원 그다음에 아반도 뭐 요 정도 뭐 잘해줬죠. 그리고 나머지 그나마 또 다행인 거는 벤치 구간에 이제 와가지고 골고루 점수를 잘 해서 이제 뭐 이겨주긴 했어요.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뭐 최하강 결국에 이제 뭐 그 이 용병 그 알로 뭐야 알로미 뭐 아무튼 그 인간이랑 이제 서명진이 나왔다고 이제 좋아했는데 서명진이 개그캠이었죠. 야투율 개그캠. 그리고 김준일 데리고 왔는데 김준일은 도대체 뭐하는 LG 때는 좀 하드만 모비스 오니까 사람이 아니고, 함지훈도 뭐 물론 나이가 있지만은 뭐 밥값은 해줘야 되는데 3점인가 넣었죠. 물론 출전 시간이 많이 뛰진 않고. 장재석도 잠깐 나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신인 그 박무빈인가 걔도 나오고 그냥 총체적 그냥 난국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 경기도 모비스가 정관장한테 멤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밀리 사이즈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뭐 감독이 생각이 있다면은 뭐 이 인간을 그렇게 쓰고 답이 없다는 거 알았으면 프림 써주면 몰로한테 뭐 크게 당연히 밀릴 부분은 없지 않나. 국내 자원도 결국엔 모비스가 남고 자존심 있으면 이기겠죠. 이거는 그래도 다시 리벤지인데 배당도 똑같이 줬잖아. 물론 초반에 이제 역배긴 했는데 나중에 내려와서 똑같이 줬다. 만약에 정관장이 좀 더 유리하게 생각했으면은 이 배트맨 인간들이 조금 더 모비스 한 1.6대 1.65대 이 정도 줬겠지. 여기는 모비스가 전 다시 잡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여기는 뭐 지난 경기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냥 오버 보자. 뭐 여기는 기준점이 저기보다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오버 볼게요. 저긴 언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롯데 대 두산, 박세용 대 이제 최원준인데 롯데 뭐 박세용이 지금 기쁘죠. 왜냐면은 아시안 게임 가갖고 그렇게 이제 뭐 메달을 원했는데 드디어 그때 뭐 부상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 뭐 1년 또 미뤄지고 해가지고 똥줄 탔는데 이제 군면제를 받았다. 기쁨입니다. 기쁨이고 이제 오늘 경기 홈에서 하는데 뭐 사실상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 아니에요. 롯데의 마지막 경기가 아니라 이제 홈 이 사직에서 마지막 경기. 그리고 박세용 에이스가 나온다. 물론 반즈가 뭐 더 잘하긴 하죠. 윌커슨이랑. 근데 뭐 토종 선발 낸다. 그리고 상대는 이제 두산의 최원준. 원준이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잠실 버프 아니면 원정에서 크게 힘을 좀 잘 못 쓰고 방어도 높아지죠. 물론 이제 사직이 예전보다는 좀 넓어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원정 가면 원준이 불안한 강세. 그리고 롯데전도 뭐올 시즌 뭐 컬스플 찍었던 경기들이 더 많긴 하지만은 그리고 꾸준히 실점을 주고 작년에는 뭐 그냥 롯데 상대로는 좀 약했던 부분도 있고, 물론 동기부여적인 측면 두산이 있고 롯데는 없죠. 물론 롯데도 마지막 홈 경기라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뭐 롯데가 오늘 그 홈 팬들 앞에서 이제 가려고 녹가는데 정말 벌레 같은 타선을 내면서 뭐 지는 경기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 그리고 어제도 맞지만 KT 홈 마지막 경기 결국 이겼고, 그 다음에 그 또 뭐야
그 누구 마지막 한 번 있었죠. 키움. 키움도 결국엔 이겼고. 그래도 마지막 못 올라가는 애들, 물론 키움, KT는 올라가긴 하지만은 그런 애들이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구조도 있고. 그래서 요 경기는 뭐 어제처럼 키움 경기처럼 요 경기도 2.5 풀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역배승까지 보는 게 낫지 않나. 요 경기는 롯데승 볼게요. 롯데승. 그리고 영마hen은 조금 롯데란 팀이 좀 엮어갖고 어제는 영마hen까지 뭐 본다 했는데 삼성은 뭐 포기 수준의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산은 좀 갈 길을 바꾸니까 영마hen까지는 아니고 그냥 롯데 승만 보자.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오버 볼게요. 굳이 보면 오버. 롯데가 오늘 위해서 어제 아무것도 못했나? 그럴 수도 있어요. 롯데 같은 팀이 그렇잖아. 롯데 최근 경기 보면은 질 것 같은 경기 뭐 이기고 이길 것 같은 경기 지잖아. 어제도 그렇고. 약간 신뢰를 떨어뜨렸을 때 이기는 게 롯데다 지금. 그다음에 네 번째 기아 대 키움. 양현종 대 이제 이정민인데 선발에서 그래도 무게가 차이 나죠. 어제 광현이가 던지는 걸 양현종이 지켜봤죠. 근데 양현종도 최근에 보면은 꾸준히 실점이 나오고 약간 공 구질도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키움 상대로는 뭐 훨씬 더 한 번 빼고는 무난하게 잘 던져줬고 키움의 타선도 어제 이제 고척에서 했을 때야 마지막이니까 라인업 뭐 이빨 시도해갖고 했는데 오늘도 희한하게 낼 수 있어요. 홈 경기도 잘 치르기도 했고 그리고 선발은 종민이 뭐 종민이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 아닙니까? 뭐 최근에 이제 스금 쓴 거 조금씩 나와가지고 기회받고 던지고 있긴 한데 뭐 공이 존나게 좋다, 뭐 차세대 에이스다 이 정도 감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기아의 양현종 옛날 전성기 양현종의 배당이 좀 역겹긴 한데 그래도 뭐 기아승 봐야 되지 않나. 기아승 보고 1.5 마인까지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결국에는 뭐 양현종이 호투를 해야 이기겠죠. 기아는 뭐 사실상 지금 바다 라인이 물론 그 간간히 이제 계속 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타격감이 조금 끌어올리겠는데 그래도 바다 라인이 뭐 키움에 비해서 뭐 훨씬 더 좋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경기는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일스 대 지브롤터 할게요. 웨일스 대 지브롤터. 이 경기 이제 A매치 친선전이죠. 뭐 웨일스야 멤버를 대부분 소집하긴 했는데 이제 걔네들은 없더라. 그 중원의 늙은이들 램지라든지 조모렐도 없었던 것 같은데 모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모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물론 이제 뭐 이경기 친선이니까 다음에 나올 수 있죠. 근데 램지는 부상인 거고 모렐은 안 소집이 안 될 안 된 것 같았는데 아무튼 그렇네요. 뭐 은퇴했나 얘는. 얘도 나이가 좀 있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했어요. 뭐 수비 라인에 뭐 벤 데이비스라든지 뭐 로버츠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매팜, 로돈, 윌리엄스. 앞서는 뭐 다니엘 제임스, 해리 윌슨 뭐 이런 애들, 키퍼 무어 뭐 이런 애들 다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브롤터에 말할 필요가 없고 일단 요 경기 홈 경기죠. 웨일즈가 뭐 이 경기 다음에 16일 날 홈에서 크로아티아랑 유로 예선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뭐 주전을 굳이 내보낼 필요는 없죠. 지브롤터도 물론 일정이 있어요. 아일랜드전 17일 날 홈에서 경기하긴 하는데 뭐 지브롤터 뭐 롯데 돌린다, 웨일스 롯데 돌린다. 그래도 웨일스가 사람이니까 이기겠죠. 근데 뭐 핸디가 2인디부터 시작해갖고 애매한데 근데 그래도 뭐 홈에서 연달아 일정에다가 이런 애들 자꾸 분위기 잡고 올라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선택지가 없잖아요. 마인 아니면 뭐 햄, 한 골 차도 물론 이길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웨일스 마인승 보자 뭐.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웨일스도 공격이 솔직히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3.5 기준 언더 볼게요. 왜냐면은 뭐 최근에 붙었던 뭐 프랑스전, 아일랜드전, 물론 이제 그리스전도 있긴 한데 공격력이 뭐 솔직히 그 붙었던 그런 애들보다도 강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3.5 기준 뭐 굳이 보면 언더.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컵이 있는데 요 경기는 아까도 위에도 말했지만은 라인업을 좀 보고 가고 싶긴 하네요. 말했지만 뭐 준결승전이고 뭐 당연히 주말에 경기가 없고 베스트로 다 나오는 게 맞긴 하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좀 이상하게 나올 때가 몇 번씩 있어요. 왜냐면은 이 경기 좀 적게 쓰고 다음 경기 만약에 뭐 비겨진다 쇼부 봐가지고 뭐 주축 덕건해서 뭐 이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시간이 남으니까 여러분 이 경기는 뭐 이거 7시 경기인데 그리고 라인업을 또 보고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무조건 라인업 본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이제 먹는다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확률적으로 조금 더 이제 모든 걸 다 분석해서 간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여기는 단판이 아니에요. 1항배는 단판인데 이거는
홈 어웨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한 거에 단판이었으면 주전 다 때려 박자 그냥 무조건. 근데 이런 거 때문에 특수 조건 때문에 가끔씩 뭐 1차전 힘 빼고 2차전 좀 하는 그런 인간들이 몇 번씩 있었어요. 그런 거. 뭐 결장자들은 뭐 그대로의 기존의 그대로, 뭐 후쿠오카도 여전히 더글라스 징계로 빠진 거, 그다음에 나고야는 뭐 중원이 요네모토 사카이, 뭐 이 사카이는 솔직히 필요 없고 뭐 원래 빠지는 애들 있고. 근데 형 기점에 뭐 봤을 때는 특이점이요. 특이점도 있긴 해요. 특이점 공부하세요, 포테님. 거의 뭐 나를 분석하네. 일단은 요 경기 올 시즌 막 각자 이제 1승 1패 홈에서 했어요, 리그 경기는. 근데 지금 일정 자체는 후쿠오카 안 좋죠. 왜냐면 주말에 이제 1항배를 소화한 후쿠오카고 하고, 나고야는 근데 안 했죠. 근데 최근에 경기력이 좀 벌레라 가지고, 특히나 또 원정 경기력은 벌레라 가지고 더 믿을 수 없는 시점. 여기는 체력을 뺐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력을 쓰레기인 거는 나고야. 뭐 애매하죠. 또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표본 자체도 엄청 큰 건 아닌데 뭐 방금 말했듯이 특이점이 있긴 해요. 역사상 홈에서 나고야 상대로 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규 시간 내 연승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를 추가시키고, 아무튼 그렇긴 한데 뭐 그런 특이점도 있긴 한데, 요 경기는 그러니까 현 이제 라인업 안 봤을 때 상황은 그래도 후쿠 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언더사이드 보는 게 낫겠죠. 왜냐면 팀 컬러적인 부분이 뭐 비슷한 팀 아니에요. 억습에 좀 중점을 두고 하고 수비 위주의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기도 하고, 물론 나고야가 초반에는 이제 득점력도 괜찮게 잘 터졌죠. 근데 최근에 윤커도 그렇고 뭐 나가이도 그렇고 좀 골을 넣어줘야 될 인간들이 못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좀 힘들어하는 구간, 언더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근데 뭐 물론 이제 이걸 분석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라인업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또 생방 켜갖고 뭐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뭐 표를 지금 안 만들었거든요. 뭐 멤버십 표나 그런 데는 좀 수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지금 현 라인업을 안 봤을 때 이거는 뭐 저 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뭐 근데 뭐 이상하게 안 나오면 그냥 뭐 정상 대 정상으로 나온다, 뭐 똑같이 1.5건 1.5건 나온다, 아니면 베스트 나온다면 이대로 가는 게 맞다. 근데 만약에 뭐 후쿠오카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온다, 뭐 나고야가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냥 라인업은 여러분이 보세요. 그런 거에 설명해 줄게요. 그냥 똑같이 나온다, 요대로 가는 게 맞고. 근데 똑같이 안 나오고 후쿠오카 뭔가 힘을 더 뺐다, 그러면 이제 승패는 뭐 애매해질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이 그런 라인업 좀 보세요. 제가 뭐 하루 종일 그냥 시즌 끝나가는데 계속 라인업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이 정도면 이제 외워야 되는 거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리고 이제 요코마리 대 우라와 하도록 할게요. 요코마리 대 우라와. A매치 차출 선수 있냐고. 젊은 애들이 있죠, 젊은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세요. 여러분이. 일단은 뭐 오늘 못 나온다는 뭐 아직까지 그런 확고한 그런 건 없어요. 일단 라인업 떠봐야 알고, 요코마리 대 우라와. 요코마리 뭐 우라와 둘 다 뭐 주말에 경기를 하지 않았죠. 대신에 주중에 이제 요코마리는 중국 원정 갔다 오고, 우라와는 홈에서 그냥 하노이 상대로 뭐 갖고 놀았죠. 뭐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 딱히 없고, 올 시즌 맞대결은 뭐 1승 1무로 요코마리가 그래도 우세하죠. 뭐 결국엔 이거잖아요. 관점은 요코마리는 공격의 팀, 우라와는 밸런스 중심의 이제 수비가 탄탄한 팀, 누가 이길 것이냐. 근데 맞대결 상대로 이제 요코마리가 우위를 가져갔다는 점, 그거에 좀 더 플러스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코마리 자체가 뭐 부상자가 많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또 생각하면 최근의 경기 흐름 자체는 요코마리가 좀 확고하게 좀 믿지 못하죠. 득점력의 화력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도 있고, 반대로 이제 우라는 다시 이제 골문이 좀 터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요 경기 자체는 지금 뭐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일단은 현 기준에서는 무햄무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햄무가 낫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봐야죠. 그래도 요코마리도 득점력이 조금 살아났다는 부분과, 요코마리 우라가 좀 살아났다는 부분과, 그리고 요코마리가 이제 우라를 뚫을 수 있냐 없냐. 근데 그래도 뭐 경기 이번 시즌 맞대결 했을 때는 우라가 그래도 그 슈팅을 가져가는 빈도수라든지 찬스들을 메이킹했던 부분이 뭐 기록지 상으로도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버가 맞지 않나 대충.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끝났고, J리그는 방금도 말했지만 그냥 현 기준에 똑같이 뭐 1.5군 대 1.5군이 나온다, 아니면은 뭐 베스트 대 베스트가 나온다, 그냥 똑같은 동등한 느낌의 뭐 한
여기 3명 빠지고 여기 뭐 한 4명 빠진다 이런 느낌 아니면 베스트로 나온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어느 한쪽이 확 쏠린다 그러면은 변경해야 하는 게 맞겠죠.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이 뭐 라인업 보고 좀 참고해서 가세요. 뭐 이 정도까지 말해줬으면 됐죠. 뭐 됐죠. 그래서 뭐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